상암동 김반장. 상암동 김반장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회계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공정경제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어요. 네.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회계사님만 아니고 뭐 최이배 의원님도 저희 예. 방송 식구지만 얘기하시고 박상인 교수님 뭐 저희 방송의 식구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짜셨는지 어제 SNS에 어제 그 통과에 대해 굉장히 네. 분노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했던 거였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엽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이제 사실 박상인 교수님 그리고 전성희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것을 보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안건조정 소위를 통과할 때 보니까 상당히 낙관적인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되고 있네. 될 것 같다 네.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야. 네. 그렇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자, 먼저 전속 고발권 이 부분 이야기해 볼게요. 예. 전속 고발권이 일단 어떤 겁니까?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이 전속 계약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소속사와 많이 권리가 가지고 있었죠. 권리가 네네.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만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을 할지 말지도 공정위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검찰은 아무리 그 범죄 행위를 눈앞에서 보고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못 뛰어드는 거죠. 근데 요즘 기업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공정위만이 처벌하고 형사처벌 뭐 이런 것조차도 공정위가 의뢰해야 검찰에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러 말들이 있어 왔고 눈에 뚜렷이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검찰조차도 뚜렷한 징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런 이제 사회적 여론에 부딪히게 되면 또 공정위가 어떤 꼼수를 발휘하게 되냐면 고발을 하되 시효가 임박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예를 들어서 2,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수사 자료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시효에 임박해서는 기소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들어도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2018년에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폐지 합의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던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는데 유지를 하겠다고 말한 분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고요. 경제 관련 이제 상당히 상위에 랭크된 공약이었었고 2018년에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합의했고 심지어는 이번 국회 회기 때 공정위가 제출한 정부 법안에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안건조정 소위라고 해서 정무위 산하의 이제 소위원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아주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민주당의 김병욱 간사가 이 안건조정 소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전속고발권 존속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거다. 갑자기요? 네. 지금은 안건 조정이니까 전속고발권 폐지로 결론이 나도 전체회의에서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뭐 많은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의정사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고 사실 이 적절한 표현을 쓸 줄을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 시장에서도 없는 일이잖아요. 시장에서도 1,000원에 3개라고 해놓고 물건 집어넣을 때는 하나만 집어넣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김병욱 의원이 혼자 이렇게 했겠어요. 뭐가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게 그럼 이제 그러니까 더 문제죠. 당과 정부의 그거는. 뜻이냐 이렇게 되는데 어제 YTN에 이제 나와서 우리 우원식 우원식 의원께서는 네네. 이거에 대해서 또 뚜렷하게 본인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전속고발권 폐지는 어물어물 하시던데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병욱 의원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생각인지 정부의 생각인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김병욱 의원 개인의 일탈 행동은 아니겠죠. 그럴 리는 일탈이었다라면 없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결론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병욱 의원의 뜻대로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처음 이와 같은 여러 이제 비난들이 잇따르자 했던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 권력이 세지게 된다. 검찰 권력이 세지게 되면 현 정부의 주요 지금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인 검찰개혁, 검찰 권력의 축소라는 것과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거래 행위에 까지 이제 담합이라든가 이런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제재하는 것에 무슨 검찰개혁이 뛰어드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도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또 이제 다른 핑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개혁 요구였다. 근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이 경제개혁 요구였다.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은 네. 재벌들이거든요. 우리 일반 소기업들은 소기업,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있는 게 공정거래법이고 대기업의 갖가지 하청, 담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네. 불균등한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기 때문에 이건 중소기업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럼 대기업을 위한 재벌을 위한 이런 것으로 했다. 이렇게 자백한 셈인 거죠. 재벌들의 요구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로 된 거는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는 건데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니 지금의 검찰개혁과 반대되는 그렇죠. 방향성이기 때문에 네.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 말이 반발이 세지니까 경제계의 요구였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김성희 교수도 앞서 결국은 재벌이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ILO 비준 3법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회계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경제 3법도?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간 이제 경제개혁 요구, 이른바 경제개혁 요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재벌들이 반발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게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본인들의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와 조사받는 것으로 끝났고 리니언시라는 제도도 있었고 했는데 검찰이 해버리면 우리 1년 내내 일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오로지 재벌들에게 대해서만 이와 같이 갖가지 경제법상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권력이 어떤 견제라든가 감시를 안 받겠다라는 거니까 네. 사실은 거창하게 말하면 시대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어긋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전속고발권 유지한 내용에 대해 들어봤고 이 CVC 진짜 많이 다뤘어요. 근데 네. 이 CVC도 결국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외친 전문가들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단 CVC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CVC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고 네. 이렇게 자금의 투입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신규 사업 모델이라든가 기술도 기업이 접속시켜주는 그런 이제 상당히 좋은 취지의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스타트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스타트업은 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 네. 그러니까 재벌 예. 이런 데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 오해들이 있으니까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CVC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에 대해서만 CVC 진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 이것을 규제하는 별도 법률이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간에 일종의 어떤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금과 옥조라고 할 수 있는 금산분리에 의해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아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주회사들에게 CVC를 허용하게 되면 금산분리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학계라든가 학계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건데요. 사건의 경과를 보게 되면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정무위원들이 몇 번 이렇게 입법안을 내봤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정무위원들이 사실 민주당 쪽 의원들이라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그쪽 산자위로 떠넘깁니다. 산자위 박영선 장관, 이제 주무부처 장관은 박영선 장관이고 이제 국회에서는 산자중기벤처위원회인데 그쪽으로 넘겨보기도 했다가 이게 석연치 않게 되니까 우리 안 할게. 그럼 이번엔 안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길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모두 알고 있었고 아까 문제가 됐던 안건조정소위에서도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네. 자, 아까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소위에서 폐지한다고 했었고 CVC에서는 안건으로 안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의정사에서는 본회의에서도 그리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안 했었는데 그런 이제 일종의 관행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무위의 박용진 의원이나 이용우 의원 같은 분들도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 많이 받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안 올릴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네. 안건조정소위에서도 뺐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이제 SNS에서 같이 있었던 교수님들도 이렇게 이제 한눈 팔고 딴짓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올라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정무위 전체위에서는 올려서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폐지해야 하는 이건 폐지 그러니까 이거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무위원들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민주당 쪽의 정무위원들.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한 분 한 분이 이제 주로 나섰던 분들은 이제 간사분 김병욱 간사 그리고 이제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주당의 이른바 색채, 뭐 진보 개혁적인 색채와 어긋나게 20대 때부터 이제 재벌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오셨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이와 같이 총대를 메고 이 전속고발권 전치라든가 CVC 도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 셈인 거죠. 이분들이 이제 한번 저는 궁금해요. 이제 뭐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떤 뜻으로 이와 같이 했는지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국정 이념 아니었습니까? 공정, 정의 이와 같은 것들은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논리로 이것을 뭐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책임 좀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어쨌건 이번에 통과된 안을 보면요. 그래도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지분 채권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가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이런 거 우리가 넣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어기면 형벌할 수 있게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판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뭐 중행무진 활약을 하셔서 그와 같은 이제 조항들을 넣었었고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다라는 시각과 더불어서 애초에 CVC의 여러 가지 이제 폐해를 있을 수 있는 어떤 편법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단계에서부터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곧바로 또 개정안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 같이 만들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2351님이 노동계와 기업은 정말 상생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안 됩니까? 상생해야죠. 사실은 이제 상생해야 생생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앞서 이제 김성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텐데 사실은 ILO 3법을 도입하는 것은 노동계에 대한 최소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인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선진국에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게 일방적인 재벌의 논리들로만 이렇게 입법부조차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한다라면 정말 뭐 코로나 전국과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못 사는 분들 사회적 소수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뭐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야 될지 좀 갑갑합니다. 근데 기업과 노동자는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나아가는 게 다를 수 있죠. 그거를 조정하고 그래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법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법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하고 했는데 어쨌건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 걸쳐서 어제 통과된 법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한동 김반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